삼성 라이온즈가 코칭 스태프에 변화를 줬다. 삼성은 5일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 후반기 팀 쇄신을 위해 5일 코칭 스태프 일부 개편 및 보직 변경을 했다고 알렸다. 우선 전반기 퓨처스팀을 이끌었던 정대현 감독이 1군 수석 겸 투수 코치를 맡게 됐고, 타격 강화를 위해 타치바나 요시히의 3군 타격 코치가 후반기부터 1군 타격 코치를 담당한다. 퓨처스 강영식 투수 코치와 최상병 배터리 코치는 각각 1군 불펜 코치와 배터리 코치를 맡게 됐다. 1군 선수들을 지휘하던 이병규 수석 코치는 퓨처스 감독으로, 정민태 투수 코치는 퓨처스 투수 코치로 자리를 옮긴다. 이정식 배터리 코치도 퓨처스 배터리 코치를 담당하며 선수 육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권호준 불펜 코치는 재활군 담당으로 이동하게 됐다. 4위를 마크 중인 삼성은 85경기 44승 2무 39패, 0.530의 성적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투수, 타자 파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면서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을 야구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했다. 하지만 6월 말 이후의 행보만 놓고 보면 기대 이하였다. 삼성은 지난달 25에서 27일 잠실 LG전을 1승 2패로 마감한 데 이어 28에서 30일 수원 KT전에서는 1무 2패로 2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특히 더블헤더로 진행된 31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 여파는 이달 초까지 이어졌다. 삼성은 7월 2에서 4일 대구 기아전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5연패 수렁에 빠졌다. 3연전 첫날이었던 2일 연장 승부 끝에 5대9로 패배했고, 이튿날에도 4대6으로 패배하면서 시리즈 수입 위기에 몰렸다. 삼성은 4일 백정현을 선발로 내세워 4연패 탈출에 도전했다. 경기 중반까지 3대2로 앞서면서 승리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었지만 8회 초 최형우의 1타점 2루타로 3에서 3동점을 허용했다. 9회 초에는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박정우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은 데 이어 홍종표의 1타점 적시타, 소크라테스 브리토의 투런포로 대거 5점을 헌납했다. 결국 삼성은 기아에 3대8로 패배하면서 수입패 및 5연패로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했다. 삼성은 오는 8일까지 나흘간 올스타 휴식기를 통해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다. 하지만 확실하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코칭 스태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삼성은 9일부터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9에서 11일 홈구장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6위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5연패 탈출에 나선다. 이후 서울 잠실야구장으로 이동해 12에서 14일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올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으로 한때 1위 자리까지 넘보던 삼성은 전반기 마지막 일정에서 충격의 5연패를 당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올스타 브레이크를 맞이했다. 자력으로 전반기 2위를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4위까지 미끄러졌다. 그것도 역전패가 많았다. 삼성은 6월 28일부터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던 7월 4일 대구 기아전까지 6경기에서 5패 1무를 기록했다. 그런데 5번의 패배 모두 역전패였다. 앞서고 있던 경기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3경기는 7회까지 앞서 있었지만 뒤집혔다. 선발 투수들은 나름대로 자기 몫을 했는데 결국 오래 보강한다고 했던 불펜이 힘을 쓰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반기 불펜이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에 더 아쉽다. 특히 마무리 오승환, 42. 이 2번의 세이브 기회를 모두 살리지 못한 채 모두 블론 세이브를 했다. 이어진 4일 대구 기아전 패전은 충격적이었다. 삼성은 7회까지 3대2로 앞서 있었지만 8회 임창민이 최형우에게 적시 2루타를 맞고 1점을 내주면서 리드를 잃었다. 추가 실점을 하지 않은 채 동점 상황에 9회 오승환에게 넘겨줬으나 오승환이 9회 무너지면서 결국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오승환은 선두 최원준을 삼진으로, 박찬호를 유격수 뜬공으로 처리하고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뒀다. 그러나 이사 후 김선빈에게 2루타를 맞은 뒤 급격하게 흔들렸다. 김도영을 자동고의 사구로 거르고 박정호와 승부를 선택한 건 옳은 것이었다.
하지만 박정우에게 우익수 뒤 2타점 2루타를 맞고 역전을 허용했다. 그래도 2점 열세는 9회 마지막 공격에서 만회할 수 있었다. 삼성은 오승환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마저 처리하고 이닝을 바로 맞춰주길 바랐다. 하지만 흔들린 오승환은 홍종표에게 적시타,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5월 2점 홈런까지 맞고 5실점했다. 오승환은 후속 타자 변우혁에게도 안타를 허용하고 강판됐다. 패배도 패배지만 오승환이라는 거물의 자존심에 상처가 날 법한 경기였다. 오승환이 KBO 리그에서 5실점을 한 것은 무려 12년 만의 일이다. 직전 사례는 2012년 4월 24일 대구 롯데전에서 3분의 2이닝 동안 4피안타, 길피홈런, 2볼넷 6실점을 한 것이었다. 12년 만에 나온 5실점 이상 경기였다. 오승환의 평균 자책점도 종전이 65에서 3, 79까지 크게 치솟았다. 삼성에나 오승환에게나 악몽 같은 경기였다. 오승환은 42세의 클로저다. 예전과 같은 완벽한 이미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2012년 44세이브, 2022년 31세이브, 2023년 30세이브를 달성했다. 예전만큼 강력한 구위는 아니지만 대다수 경기에서 9회를 막을 만한 실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불안불안한 경기가 이어지는 건 사실이다. 올해 피안타율이 0.291에 이르고 이닝당 출루 허용수 WHIP 도일 53으로 높은 편이다. 4월에는 단 1실점도 안 할 정도로 잘 나갔다. 5월 평균 자책점도 25로 좋았다. 떨어진 9위를 노련하게 만회하는 모습에서 오승환의 클래스가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기 막판으로 갈수록 힘겨운 양상이 이어졌다. 6월 평균 자책점이 3, 86으로 올랐고 7월 두 경기 등판에서는 모두 실점했다. 4월까지 피안타율은 0.22, 5월은 0.283, 6월은 0.308로 피안타율이 계속 올라오는 양상이다. KBO 리그 9개 구단의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의 집계에 따르면 4일 대구 기아전에서 오승환이 기록한 포심 페스티벌 최고 구속은 시속 143, 8km에 그쳤다. 이날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래도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데이터다. 예전처럼 9위로 상대를 압도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제구가 잘 되지 않으면 힘겨운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4일 기아전이 그랬다. 오승환이 흔들리고 있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보직 변경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딱히 없다고 강조했다. 박진만 감독은 3일 대구 기아전을 앞두고 커맨드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있다. 들어가는 공은 또 몰린다면서도 보직 조정이나 그럴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 전반기를 마치고 또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젊고 강력한 마무리 투수가 등장했다면 팀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서서히 바턴 터치를 준비하는 게 맞는다. 하지만 지금 삼성의 필승조는 베테랑 선수들이 이루고 있고 그 베테랑 선수들 또한 오승환처럼 전반기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력이 처지는 모습이 있었다. 어쩌면 올스타 브레이크가 제 시간에 찾아온 셈이다. 오승환이 현명하게 재정비를 하고 삼성의 뒷문을 단단하게 지켜야 한다. 적어도 아직은 오승환의 시간이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제작자의 기쁨은 나의 열정을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는 제가 계속해서 새롭고 더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동기가 됩니다.